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M&A, 인수합병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럭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도 다소 어렵네요, 이쪽은. 한 주간의 사회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자,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과 또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금주 경제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하민 기자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3년을 끌어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두 기업의 인수합병 발표에 따라 경쟁국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지만 EU 집행위원회가 3년 가까이 미뤄온 탓에 내년 1월 최종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합병 심사를 맡은 6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 중국, 싱가포르 3개국은 승인한 상태고 현재 EU와 한국, 일본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인수합병의 가장 큰 어려움이 EU 집행위원회 반대일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EU가 최대 난관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 왔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그동안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두 조선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돼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시정을 요구해 왔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독과점 해소 방안에 대해서 EU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합병이 무산이 되면 이 두 기업이 받는 타격은 없을까요?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받는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현대중공업은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내세워서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인데다가 앞서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도 마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1조 원이 넘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절실하고 또 3년 동안 현대중공업 실사를 받으면서 경쟁사의 회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주인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심화됐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 무산의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떨까요? 사실 조선주 관련 지어서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계속 수주 잔고가 쌓여가는 가운데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러한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최근에 이제 이런 컨테이너 관련되어서 운임 자체가 상승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중고선가라든지 신조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운임 가격 그리고 이런 중고선 그리고 신조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조선주 빅3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올해 2분기였죠. 이런 부분 관련 지어 가지고 한국조선해양 특히 현대중공업이 이제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조선해양의 중간주주 회사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빅베스 이런 부분도 있어 왔고요. 털 거 터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들어왔고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까지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인수합병, 그동안에 3년 동안 끌어왔었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통해서 합병 시너지 이런 부분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독과점, 특히나 EU 쪽이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발목을 잡고 걸고 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코멘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업황 회복이라든지 최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누적 손실 이런 부분 자체가 뼈아프기만 하고 3년 동안의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실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런 부분의 기업 기밀에 대한 유출에 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런 LNG 선박 관련되어서 독자적인 화물창인 이런 솔리더스 기술력 관련해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와 관련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실사 과정 속에서 기밀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나서 독자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약점 요인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이 또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또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즉, 현 시점에서 일단 인수합병 관련된 이런 규제적 이런 이유, 이런 입장 이런 부분을 1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일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면서 좀 지금 지켜보아야겠네요. 네, 또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합병 여부에 따라서 또 기업들의 가치가 또 달라지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냥 고민을 하시는 게 인수합병은 좋은 거야. 특히나 피흡수합병되는, 그러니까 흡수합병되는 기업, 피인수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몸값이 올라가니까 좋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과연 인수하려는 주체가 실제 인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또 재무구조 측면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얼마만큼 탄탄한 기업인지 여부, 그리고 합병이 되었었을 때 실질적으로 통합 시너지가 발휘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주 친환경 선박 관련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 경제를 위해서 합병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아요. 하지만 다수 뭐 이런 인수합병 기업들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실제 인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 실사를 통한 뭐 이런 기업 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단순히 뭐 이런 그 합병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권리관계 내역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주가는 또 큰 폭의 변동성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인수를 하게 되었었을 때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이 되고 인수 이후에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무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인수하는 기업 자체도 휘청일 수가 있다는 거죠. 추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행인 점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합병이 무산이 만약에 되더라도 다른 인수할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에 정부의 도움도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회생에 들어간 혈세만 7조 원이 넘고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등 군함 건조 기술이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 인수기업은 결국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합병이 무산된다면 새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곳들은 한화, 효성, SM그룹, 포스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새롭게 거론되는 기업들 중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여겨보면 좀 좋겠다 이런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저 지금 보면 한화, 사실 뭐 방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잠수함 쪽 관련 지어가지고 사업을 연결을 시켜 보려면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인수해서 얼마만큼 시너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화 디펜스, 그리고 이런 뭐 방산 쪽이라든지 우주 항공 쪽이라면 오히려 인수에 대한 시너지를 좀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딱히 와닿지는 않고요. 효성그룹 입장에서는 뭐 화학사라든지 그리고 여타 뭐 그 다수 이런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조선사를 인수를 한다? 딱히 뭔가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SM그룹, 삼라마이더스 그룹이죠. 이쪽 같은 경우가 뭐 이제 해운 쪽이라든지 이런 쪽 그 SM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있고 TK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뭐 시너지 측면에서 노려보면 해운 쪽과 그리고 이런 조선사 인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룡으로 인수를 통해서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승자의 저주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SM그룹 자체는 그냥 패스하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이쪽은 정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포스코 그룹도 지배구조 자체를 재편을 했죠, 이번에. 그러면서 포스코 핵심적인 철강 자회사를 밑으로 내린 이후에 오히려 수소나 친환경 에너지,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새롭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선사를 인수한다? 조선소를 인수한다? 이건 딱히 그림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4개 그룹군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통합 시너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딱히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 관련지어가지고는 오히려 아예 새로운 기업들 아니면 뭐 PEF라든지 사모펀드가 되겠죠. 아니면 해외의 기업 뭐 이런 쪽으로 뭐 인수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썩 편하진 않아요. 사실 PEF가 기업 가치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인력 구조 조정이나 그리고 또 뼈를 깎는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또 해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친환경 선박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방산 관련되어서 이런 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EU 쪽에서 기업 결합 승인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가져가는 게 제가 보았을 때는 통합 시너지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네요. 네, 또 질문에 보통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투자를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좋은 시기가 혹시 있냐, 추천해 줄 만한 시기가 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M&A, 인수합병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럭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이쪽은요, 도장을 찍어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근에 사례가 많이 있죠.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지어가지고 HDC, 현대 그 산업개발 쪽. 즉 그쪽에서 인수를 하면서 미래에셋 대우 쪽에서 자문을 해주었고 이쪽을 인수하는 부분으로 넘어갔었는데 실사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를 맞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생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결국 인수를 포기하는 부분도 발생을 했었고 그에 따른 그 추가적인 이런 투자금 있잖아요. 계약금, 이런 반환소송 이런 부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한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런 PF와 뭐 이런 일정 부분의 불협화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었던 그 남양유업이었죠. 남양유업 관련해서도 오너일가 쪽에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 지분 자체를 사모펀드 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팔겠다, 팔지 않겠다 하는 뭐 이런 부분 자체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이쪽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꼭 럭비공 같이 실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 자체도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수했었을 때 좋은 시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런 부분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지기 전에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초기 국면인데 사실 다수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포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뉴스만을 보고 이거 인수합병 되면 좋을 거야 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그 인수에 대한 그 프리미엄만 지불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서 그쪽에 대한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먼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러한 초기 국면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측면에서는 그 초기 국면인데 그런 부분은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고 통합 시너지가 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었을 때가 좀 더 유리해 보여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 그 기간이요. 사실은 뭐 1년, 2년 이상 이렇게 길게 소요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항상 고려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로서 이런 부분 보는 게 저는 코웨이 그러니까 일전에 웅진그룹 쪽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웅진 코웨이가 되었었죠. 사모 쪽에서 가져가면서 사모펀드가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통하고 경쟁력을 통한 렌탈 서비스 강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업이 회생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주 긴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통합 시너지나 아니면 그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고 나서 실체적인 숫자가 찍히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다소 어렵네요, 이쪽은. 네, 이렇게 꼼꼼하게 투자 시기까지 언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인수합병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